오늘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부터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통합의 우두머리라며 지금은 갈등이 아닌 통합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찾았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도 지난 2022년 대선 땐 후보로 선출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두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지만 이번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참배에 나선 겁니다. 예정에 없었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 맡기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이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론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로 확장을 염두에 둔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보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도 찾았는데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로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오는 30일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보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제성장, 기술 발전을 강조해온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 방문에 앞서 반도체 관련 공약도 발표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장관을 영입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이현재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두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 참모를 지내는 등 보수의 책사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국민통합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진영을 넘나들기도 했는데 이 후보가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모레 출범합니다. 이 후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로 함께 뛰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만큼 전면에 나서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선대위의 중앙 기능은 최소화하고 지역에 올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그러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기록적 경선 득표율을 얻은 가운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남은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도 이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란 분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